반갑습니다. 식신의 억울함, 절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식신 엄마가 큰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결혼하지 마라. 어떤 집안에 예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괜히 고생시키지 마라." 막 이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산이 있는데 내가 올라갔다 왔는데 다리만 아프고 별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말아라. 나는 다 해 봤는데 너는 하지 말아라. 나는 아끼는 방법을 전부 다 해봐 가지고 다 해봐 가지고 이 결론이 나 가지고 내가 굉장히 능력이 좋아졌는데 너는 아무것도 해 보지 말아라. 그 얘기는 산채로 박제를 시켜 가지고 그 아이를 딱 걸어 놔 버리지 왜 먹이기는 합니까? 이 아이도 모든 경험을 다 해 봐서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느껴보고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본인이 느껴보는 거, 고생스러워 본 거, 이것이 삶이죠. 거기에서 지혜가 발생하고 축적된 경험이, 어,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근데 결혼하지 마라. 그 얘기 자체가 내 아이를 거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해 봤더니 와이프 된 입장에서 남편과 자식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는 그 여자를 고생시키지 말고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혼자 살아라." 이 말은 "내가 해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 자식을 낳은 것을 당신의 능력을 갖춘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혜를 쌓는 과정이기도 하고 신께서 경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매우 훌륭한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그 경험을 나누어 주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해 봤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여자한테는 그 경험을 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어 되게 나쁜 경험, 뭐 이렇게 조금 괴로웠던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더 커다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행복하게 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어요. 어 제가 한번 딱 그 예쁜 사람들 둘이를 보니까 똑같아요.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 부부가 되게 예쁘고 선남선녀가 만나서 정말 예쁜 아기가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본 순간 '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남자는 정말 예쁜 여자와 아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겠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상 받으러 나온 것 같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보았어요. 그런데 음 나도 자식이 있고 내가 남편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단 말이죠. 버거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도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 거, 나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데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나는 벌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상을 받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그거는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다릅니다. 내 마음이 이것을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냐? 돈 버는 건 다 똑같아요. 이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오늘 회사 가서 오늘 일해야 되고 이 경험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 괴로워하지 않고 오늘의 일을 나한테 주어진 일은 행복하게 마음먹은 것뿐이죠. 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나하고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식신 엄마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아이가 아빠를 거부했고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고 했다. 우리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엄마의 마음을 100% 나에게 키워주고
나에게 모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나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는 이 엄마의 마음 상태를 100%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만 객관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는 내 어두운 내가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것을 100% 받아들여서 엄마는 이런 마음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상태를 바꾸고 아이하고 대화할 때 아니 너도 경험해 봐야지. 그건 대단히 기쁜 일이야. 내가 자식을 낳아 봤을 때 너가 큰아이였었는데 나도 너 때문에 엄마가 되었거든.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어. 너를 키우게 된 것은 나는 정말 기쁘게 생각해. 이렇게 마음 상태를 바꾸어 주면 이 아이는 바뀝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경험을 바꾸는 것이죠. 같이 맛있는 차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돈 걱정만 하지 않고 야, 여기에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음식을 먹으니까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이야. 어때? 너는 어땠어? 내가 기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아이한테 던졌을 때 그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매우 좋아하는 쿠키가 있다고 쳐 보세요. 근데 제가 만일 그 쿠키가 굉장히 이상해. 야, 그 쿠키가 막 기름칠 떡칠만 돼 있는 것 같고 야, 그림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딱 줘 버리잖아요. 그 아이는 그 쿠키를 먹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생각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자, 그 인식을 바꿔주는 연습을 우리 해봅시다. 무언가 못하게 하는 거, 혼날 때, 이 아이는 죄책감이 매우 높아지고요. 책임감이 매우 높아져요. 엄마가 없을 때 네가 작은 애를 돌봐야지.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엄마가 없을 때는 엄마의 역할을 자기 아이한테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자존감은 바닥으로 가요. 피동적이 되어 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모든 걸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해요, 스스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자꾸만 이걸 뭘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 대는 것보다 손 안 대는 것이 훨씬 더 혼이 덜 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죄책감이 높아지고 책임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되고 이 상황 패턴을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안 혼나기 위해서 자꾸만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썸머님의 영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썸머님의 어떠한 작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는 나의 입장에서 엄마인 나의 입장에서 어 겪어보니 다 한 바퀴를 돌아보니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를 돌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식 씨는 여전히 남편을 돌보다가 아이만 돌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제 남편이 불편했던 존재 내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아이만 돌보고 있고 내가 평화를 찾았으니까 '내가 기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썸머님 입장에서는 관성의 아이, 관성의 이 편인 관성의 입장,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매우 강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것을 전부 겪어보시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봐라.'라는 것을 찾아내셨죠. 저도 '나 자신을 돌봐라.' 아이의 입장도 '나 자신을 돌봐라.'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자연 법칙이나 신이라는 존재를 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거에 딱 적합한 거예요. 나는 I am 음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겪어봤더니 '나를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라고 깨우친 거고, 예, 엄마가 강한
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 왜 여기서 할게요. 그거는요. 자, 서로 깨달은 바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 큰아이가 아빠라고 했죠. 작은아이는. 그럼 아빠나 나나 우리 시어머니나 나나 모두 다 같은 결론, 나를 돌봐야 된다라는 같은 결론에 도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특별하다고 여겼던 부분입니다. 자, 모두 다 신성에 닿은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해요. 원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야. 왜? 사랑과 스토킹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너랑 나랑 둘이 같이 사랑했어. 그럼 열렬한 사랑입니다. 나 혼자만 사랑했어. 그러면은 스토킹입니다. 상대방은 매우 불안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냐 스토킹이냐 요 차이예요. 끊임없는 누군가의 관심이 의부증, 의처증으로 될 수가 있냐? 그거는 폭력과 굉장한 괴롭힘, 집착 요런 것 때문에 이 스토킹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나하고 너하고 같이 사랑할 거야라는 그거는 뭐냐면 너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 폭력을 통한 강제적인 사랑보다도 내가 너하고 마음을 맞춰서 너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 통치 이념 자체도 공산주의가 좋냐 뭐 민주주의가 좋냐 이 차이도 무엇이냐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민주주의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허락할 수 있는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강제적인 그 명령,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이 방향이 맞아 이렇게 하고 간다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사랑과 스토킹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치만 둘 다 필요한 것이고 둘 다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신 입장에서 내 자식은 나의 son이라고 해요. son. 자, 동음이의어가 있죠. 그 뜻이 같이 들어갑니다.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son이라는 것은 아들인데 나의 태양이기도 해. 같은 말이야. 왜? 나의 태양이죠. 나의 심장이에요. 나의 하트예요. 내 목숨이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또 다른 언어에서도 그 단어에 대해서 같은 풀이를 합니다. 같은 뜻이 있어요. 언어학을 공부하시면은 알겠지만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연 법칙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언어가 거의 대부분의 같은 뜻을 지니게 됩니다. 생활권이 달라도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왜 식신의 자식은 편인일 수밖에 없냐? 자, 식신은 말 그대로 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게. 근검 전략할게. 열심히 살게. 엄마로서 살게. 돌보아 줄게잖아요. 그럼 식신은 내 일이 빛나. 내가 일하는 게 너무나 많아. 내가 관여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이게 이제 식신인 거고. 자,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 내 자식은 나의 심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 그리고 식신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본능적이고 능동적이고 맛과 말을 굉장히 잘 알고 건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식신이 묘나 화계, 병지 뭐 이런 데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파요. 근데도 짱짱해.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짱짱해요. 그래가지고 자, 식신의
식신의 자식은 나는 자식이 세. 이 얘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살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일주가 되는 것이고. 자, 인성일주라는 것은 자, 편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주에 정인 편인이 2개 이상 된다. 그러면 모친이 매우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편인일주는 편인과 편인격이죠. 편인일주는 무슨 얘기냐? 인성이 로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엄마가 매우 센 사람이야. 엄마가 빛나는 사람이야.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는 강자이고 우리 엄마가 매우 매우 빛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는 우리 엄마가 사회생활이든 일이든 매우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죠. 우리 엄마의 생각으로 내가 살 거야.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규칙을 자꾸 만들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내가 사랑을 해봤더니 굉장히 기분 좋았어. 그리고 내가 뭐 놀아봤더니 너무 좋았어. 내가 게임을 해봤더니 너무 재밌었어. 그럼 엄마가 이게 나쁘다고 해도 사실 이게 내가 재밌으면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자꾸만 엄마가 하지 말라 했어. 뭐 했어. 막 이러니까 내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맥없이 가슴에서 그냥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로강인 편인일주 입장에서는 불안이 매우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언제 어느 때 혼날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자, 그래서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엄마가 인성이 노강이잖아. 그러면은 식신이 우리 엄마일 수밖에 없잖아. 식신상관이 우리 엄마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엄마가 굉장히 센 사람. 누굽니까? 식신이죠. 식신. 그래서 짝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성 로강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가방끈이 매우 길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 면에 있어서 자격증을 많이 따. 가방끈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엄마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엄마가 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내가 어떠한 그 직업을 가질 때까지 대주는 거죠. 엄마가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공무원을 가. 그랬으면 공무원 될 때까지 또 너 대학 가. 그럼 대학 갈 때까지 유학이든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대줄 수 있을 만한 엄마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이나 학자, 뭐 기록을 하는 사람, 만화나 웹툰, 막 이렇게 나무하고 관련된 나무가 책이 되잖아요. 종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하고 관련된 펜과 종이와 관련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출판사라도 이렇게 책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차라리 그나마 그렇게라도 직업을 승화시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인성일주가 대부분 현업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고 대부분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준비만 해요. 갈고 닦기만 해요. 그래갖고 자격증만 따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직장을 들어가도 거의 대부분 맞춰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과의 이렇게 인간관계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그냥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예 직장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배우자나 부모의 돈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죠. 모친하고 배우자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지혜를 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혜의 사이즈가 돈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돈의 크기도 점점점 커진다는 점. 모친과 배우자가
돈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친과 배우자가 능력자이고 사랑이 매우 크고 근검전략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식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쁘기만 하면 돼. 애기는 예쁘기만 하면 돼요. 울고 똥 싸고 예쁘게 새근새근 웃고 나랑 놀아주면 잘 자고 없으면은 칭얼거리고 울고 옆에서 계속 와갖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편인이라는 점입니다. 그 편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식신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고울 수밖에 없고 때깔이 곱고 잘생겼고 이쁘고 멋지고 그 대신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규제가 많다는 점, 근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과 이 큰아이의 특징과 작은아이의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되게 쉬운 거는 자, 그냥 내 주머니에 1,0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 주머니에 그냥 1,000억이 있다고 쳐보세요. 일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1,000억이 있으나 없으나 오늘 내가 하루를 어쨌든 때워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맛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먹는 과정과 우리 아이랑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중요해집니다. 그럼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편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하루 하는 것을 되게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하는데 그것을 근심이 섞여서 누군가한테 혼날까 봐 하는 거, 그것은 편인 성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느는 거죠. 거기에서 누구한테 혼날 필요도 없고 오늘 너하고 둘이 오늘 만든 거 요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식신은 이 큰아이한테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인제 뭔 시험을 봐야 돼. 이제 자격증을 따야 돼 막 이럴 때 "야 내 돈 들어갔는데 너가 신분증 안 갖고 가 가지고 너가 오늘" 얘는 맨날 빈틈이 많으니까 당연히 시험 보러 갔는데 신분증 안 갖고 가네. 인제 늦은 애 지각하는 애 이게 인제 편인이야. 그래서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인제 식신 엄마가 나서야 돼 어쨌든. "너 혼자 한번 가 봐라." 이렇게 해도 "버스 타고 가 봐라." 이렇게 해도 근데 지가 가긴 가. 엄마가 인제 거기까진 챙겨 줬으니까. 가긴 가. 혼자 하라고 하면 구멍이 너무 많이 뚫리기 때문에 "자 몇 시까지 가야지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디서 차 타야지."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알려줬다. 근데 결국에는 전화를 해요. "엄마 신분증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런다고요. 안 그러면 이제 시험 그 비용을 또 날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엄마가 또 갖다 줘. 그래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인제 시간적 여유로 집에까지 왔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식신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냐면 자기는 너무 능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다 해 봤기 때문에 어딘가에 뭔가 시험을 볼 때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도장이 필요하고 뭐 또 어디를 가야 될 때는 서류가 필요하고 무엇을 필요한지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 알아. 착착착착착 다 알아. 그지만 이 편인 아이의 입장에서는 다 엄마가 알아서 해 줬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그래 갖고 "야 그러면 너는 버스 타고 와 봐라." 하고 인제 데리고 왔어. 그럼 어문 데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 버려요. 그러면은 2 시간 가야 돼. 다시 돌아오려면 또 2 시간 걸려야 돼. 그것도 경험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식신 엄마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은 "그 아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다. 당신이 경험해 본 만큼 그 아이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자격증 따는 게 너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너가 버스 타고 나가서 오늘 거기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버스 타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 봐라.
다른 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버스 그 정류장이 매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쓰는 정류장이 또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너가 그거를 경험해 봐라. 그것이 엄마가 오늘 너가 시험 보는 거에 음 음 오늘 시험 보러 간 거에 대해서 엄마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너가 오늘 가서 한번 겪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많은 지혜를 축적한 것이거든요. 그 아이가 내가 남겨줄 재산을 그 아이가 지키려면 그 모든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그 경험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돈만 물려줄 경우에 그 아이는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당신이 평생 동안 노력한 그 결과를 이 아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3 년도 안 돼서 다 털어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식신 여러분들이 재산을 늘리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이가 내가 겪은 그 경험들, 지혜들을 쌓을 수 있는 그 경험들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점에서 식신이 깨어나느냐?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풍요해졌기 때문에 음 예전에는 공산주의 방식, 사회주의 방식이 훨씬 더 어 빨리 진도를 빼는데 발전을 시키는데 유리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올라온 시점에서는 물질의 풍요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다 발전이 된 그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적절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풍요를 맞은 다음이기 때문에 각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깨어납니다. 자, 이 논리가 맞으려면 자, 못 사는 나라들 230여 개국이 있죠, 전 세계에. 자,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이 깨우치는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거기선 깨어나 봤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깨어나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점인 것과 자, 그러면 물질이 발전할수록 깨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렇게 그 잘 사는 나라들이면 반드시 우리처럼 깨어나는 사람들이 진즉부터 있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썸머님이 그쪽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 그 소시오패스 관련 소시오패스나 뭐 코디펜던트 막 이렇게 아스퍼거 증후군 막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문서로까지 다 남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 제가 인제 책으로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분은 그쪽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 증거로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분야, 정신 분야 이쪽에서 그거를 다 증거로 들어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론인 거고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한 부분이고 이 사람은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연구 결과를 증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썸머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식신과 편인이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는 거 우리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만나고 왔을 때 이 편인 남자일 경우에도 문제는 커요. 왜냐 여자가 늘 친정 일에다가 막 무슨 엄마 용돈이나 부모님 용돈이나 뭐 집 리모델링, 부모님이 아픈 거 친정 일에 매일매일 이 남편한테 자꾸만 이 남자 여자가 바뀌었을 때도 문제는 크긴 커요. 예.
남편한테 자꾸만 그렇게 막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무언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 재산이 느는 것보다 저쪽에다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너무 많으니까 되게 폭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물론 있지만 여자가 식신일 때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어요. 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라요. 자, 감사합니다.